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기간 둘째 날인데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일상 속 예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좀 광범위해서 선생님 마음대로 5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5가지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좀 커진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고요. 아트 마케팅, 도시 브랜딩, 에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섹테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아트 마케팅. 이것은 명화 패러디 감상할 때 조금 다뤄봤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명화 또는 현대미술 등을 광고에 도입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을 살펴볼게요. 예술을 통한 감성 마케팅으로 여가지향적인 21세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문화생활을 경영에 도입했다. 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소비자라도 디자인과 감각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고급스러운 이미지, 문화를 선도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해서 결론적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더 좀 소비자들에게 좀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약회사인 종근당에서 진통제에 도입했던 아트 마케팅인데요. 진통제 주 소비자가 20, 30대 여성이라는 조사에 착안해서 핸드백에서 꺼내는 예술이라고 컨셉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마케팅이 여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50%의 매출 상승을 이뤘다고 해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꽤 인기 있는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아델 브루흐 바우어의 초상을 패키지에 넣어서 이 노란색이 화려하게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요. 동화원에서 만든 덴마크 우유는 여러 명화들 중에 인물 초상화들을 패키지 디자인에 넣어서 문화상품 같은 느낌을 줬어요. 우유가 고급진 이미지를 덧입게 된 거죠. 이 마케팅은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또 경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패키지마다 다양하게 넣었고요. 오뚜기에서 나온 진라면은 발매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획으로 여기 보시면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스페인 미술가 호안 미로의 작품을 포장재에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라면계의 명품이라는 의미를 담은 걸까요? 우리 장동건 아저씨가 역시 품위 있게 웃고 계시네요. 팝아트 미술가 앤디 워홀도 좋아했던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과 주기적으로 콜라보레이션해서 한정판으로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버전은 프랑스의 그로테스크한 패션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와 협업한 거고요. 이 버전은 작년에 타계한 샤넬의 아트 디렉터 칼 라거펠트와 협업한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아트 마케팅 영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미국판 신라면 광고에 활용된 예입니다. The last one? Oops. You first. Uh-oh. You first. No, you first. No. You first. No, you first. Okay, then me first. Oh, Here you go. wow, delicious. Yummy! Show your shin, show your love.
우리나라에서 옛날 CF에서 히트를 쳤던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고전적인 카피를 영어로 재해석한 광고였어요. 두 번째, 도시 브랜딩.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죠? 뭔지 볼까요? 어떤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브랜드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가 지닌 고유의 철학이나 문화 등 보이지 않는 비시각적인 가치를 보이는 시각적인 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더 나아가선 자산적인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 너무 잘 아시죠? I love NY, 뉴욕의 도시 브랜딩인데요. 1975년 미국 그래픽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가 디자인했고요. 뉴욕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준 유명한 캠페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을 뉴욕시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뒤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뉴욕시 발전에 크게 공헌을 세웠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26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뉴욕시가 테러로 인해서 비탄에 빠졌어요. 밀턴 글레이저는 이 로고를 리디자인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검게 그을린 하트와 그 어느 때보다 뉴욕을 사랑한다 라는 감동적인 문구를 넣었어요. 이것은 뉴욕 시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시 곳곳에 붙이게 됐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느 선량한 시민의 역할과 다를 바 없다. 좋은 시민이란 한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밀턴 글레이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도시 브랜딩이 잘 된 예들을 볼게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자전거 생활이 보편화된 친환경 도시로 녹지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키는 동그라미 안에 녹색을 넣었나 봅니다. 오픈이라는 말은 관광객들을 환영한다 라는 메시지면서 창의적인 시각이 가득하다, 분쟁 없이 조화롭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오픈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양한 로고로 도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해요. Open for Romance.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나 자전거 바퀴에 넣는 이런 캠페인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계속 높이고 있는 도시 브랜딩이었고요. 멜버른의 도시 브랜딩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인 멜버른의 그 첫 글자인 M을 다양한 색과 디자인을 적용해서 플렉서블 로고로 만든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추상적인 면분할과 아주 선명한 색들의 조화가 멋있네요. 역시 이 브랜딩도 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 번째, 에코 디자인입니다. 에코란 이컬리지, 생태 환경의 약자로 에코 디자인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 친화적 디자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에코 디자인 중에서 첫 번째로 약간 환상적인 디자인을 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 자전거 길인데 네덜란드 화가 고흐가 작품 활동을 했던 네덜란드 누에넨에는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 속에 있는 소용돌이 패턴으로 제작한 길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태양열 돌들이 낮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밤에는 빛을 발광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Starry Night. 수준 높은 에코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감성적인 공공 디자인이기도 한 별이 빛나는 밤 자전거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재밌는 에코 디자인인데요. 야외 UFO 접시, 야외에서 일회용 접시로 음식을 다 먹고 UFO처럼 슉 날려서 나무에 부딪혀서 꽝 하고 부서지게 만드는 접시예요. 이 접시는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어서 지나가던 새와 다람쥐들이 와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는 부스러기는 한 달 이내에 자연 속에서 분해가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접시, UFO 접시였고요. 먹음직스러운 이 컵은 쿠키컵인데 재료가 쿠키네요. 말 그대로 쿠키로 만든 커피컵인데 글로벌 커피 브랜드 라바짜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거고요. 뜨거운 커피에도 녹지 않도록 특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쿠키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에코 디자인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알고 또 많이들 사는 브랜드인 푸마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만든 생분해성 비닐 쇼핑백입니다. 신기하게도 뜨거운 물에 3분만 담그면 액체로 분해된다고 해요. 재료가 옥수수 전분과 잡초 등이라고 하니까 분해돼도 환경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에코 디자인입니다. 네 번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버설이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가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경계와 장벽이 없이 소외된 약자를 포용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장애 유무나 나이, 성별 등의 차이로 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브래들리 시계는요,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시계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쇠구슬이 시침과 분침을 대신하고 있는데 앞면에 돌아가는 쇠구슬은 분, 옆면에 돌아가는 쇠구슬은 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패럴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였던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일반 사람들도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계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옥소라는 회사의 굿그립. 옥소라는 기업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감이 좋은 주방 기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회사 창립자인 샘 파버는 아내가 손에 관절염을 앓게 되면서 주방기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소비자, 주방장, 판매상, 노인학자들까지 모두 영입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이 기업을 설립했답니다. 아내 사랑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업입니다. 그 외에 손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터치 수도꼭지가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굳이 약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다양한 조건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우러져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신과 잘 맞는 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리어 RX, 투약 오류를 막는 약병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처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투약 오류로 인해서 매년 1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는 사고가 벌어졌대요. 디자이너 애들러는 약품명과 복용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 색색의 고무링으로 뚜껑에 가족별로 자신의 약을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투약 혼동을 막아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다섯 번째, 셉테드 디자인 또는 셉테드라고 불러요. 과연 뭘까요? 자, 셉테드, CPTED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영어로
얘기를 하면 좀 좋은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어로 이것을 얘기를 하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 그래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말하고요. 우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고안하고 건축물을 완성시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의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가 셉테드의 좋은 예였는데요.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길이지만 과거에 재개발이 너무 늦어질 때 이곳이 방치되면서 크고 작은 범죄 온상인 우범지역으로 변했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셉테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벽을 칠하고 또 조형물을 조성하고 길을 꾸몄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유래에서 소금길이라는 이름도 붙였답니다.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소금길이 예쁜 벽화와 그리고 담장에는 조형물들, 바닥에도 동심을 자극하는 이런 페인트로 만든 그림들, 또 채도가 높은 색상들로 인해서 걷고 싶어지는 예쁜 길로 변신을 했던 모습이고요. 지역의 명소 역할까지 톡톡히 했었다고 합니다. 셉테드 디자인의 비포 애프터를 볼게요. 후미진 버려진 장소를 가로등과 벤치를 배치하고 이렇게 마을 쉼터로 조성을 한다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장소로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장소가 셉테드로 변신하면서 범죄 발생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셉테드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셉테드에 관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일지 포스터, 예쁜 벽화, 안심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집에 오는 길이 안심이 되겠죠? 이렇게 환경을 밝게 조성하는 디자인을 셉테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부산 이모양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삼락동에서 검거됐습니다. 대표적인 우범 지역이었던 덕포동, 그로 인해 김길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셉테드 디자인이 도입되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벽화를 밝게 칠하고 주민들을 위한 덕포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많은 변화를 꾀했는데요. 범죄는 뭐 그 이후로는 안 났으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밝아졌어요. 쪽에. 조명 등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이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곳은 남천동 남치마을, 구포동 구명마을, 양정동 양지골 행복마을 등 부산에 16곳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부산에 적용된 예들을 보여주고 주민들 있어요. 삶에 빛을 비춘 셉테드 디자인. 범죄율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